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사이메스. 교육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BJ 사이메스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송의 목적과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오프라인에서 과학을 들으면 훨씬 더 이득은 큽니다. 당연히. 오케이. 오프라인에서 들으면 훨씬 이득은 큰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 오케이. 열악한 환경, 예를 들어 섬이나, 또는 완전한 시골이나, 인터넷은 들어오는데, 제만 오프라인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영수를 듣고 있는데, 과학 한 과목을 더 듣자니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실 분들은 저희 방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모님들께 효도하실 분들은 저희 방송 이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카톡 아이디, 사이메스, SCIMATH 카톡 아이디니까 저한테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8강인데요. 중3 8강.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요. 자, 보세요.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인데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 질량 관계. 질량이라는 건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량이라는 건 양이에요. 젠탐님, 어서 오십시오. 왜 나가셨다고 들으셨나요? 질량이라는 건 양이야, 양입니다. 양. 질량. 그러면 양이 많아지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또는, 잠깐만요. 부분 녹화 하나 뜨고 가야지, 이런. 잠시만요. 부분 녹화. 자, 하나만 뜨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부분 녹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질량이라는 건 양이지 않습니까? 질량. 얼마나 많냐, 적냐. 오케이? 근데 이 질량 관계라는 건 결국은 질량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또는 증가가 되느냐, 또는 감소가 되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질량 관계예요. 아시겠죠? 질량 관계. 오케이. 자, 질량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을 생성하는 반응. 그래서 수소, 그다음에 산소, 이 녀석이 물이 되는 반응.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하이드로젠 H2, 산소는 O2. 자, 왜 뒤에 2가 붙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신다면 저 유튜브 사이메스 SCIMATH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왜 2가 붙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부분을 중학교 2학년 버전에 찾으셔야 돼,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왜 2가 붙는지는 옥텟 규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2가 붙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가 반응을 하고 뭐를 만드느냐? 물이 만들어져요. 물. H2. 이게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어머? 너 산소 2개야? 얘는 산소 1개인데? 에이, 큰일 났다. 얘는 산소 1개인데? 얘는 산소가 2개네? 어머, 그럼 너 2개가 되려면 앞에다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2는 4, 1은 2. 2개. 그래서 원자수가 같아야 돼요. 원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자수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이건 고등학교 때도 따라다니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야? 수소 2는 4야? 어머, 뭐야? 2는 4야? 근데 너 2개야. 그럼 너도 앞에다 2를 붙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수소,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H2를 만드는데 그 녀석들이 몇 놈이 있다? 두 놈이 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산소 두 개가 결합에 의해서 한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이 녀석이, 자, 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기불꽃이라는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톨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녀석들을 분자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기불꽃이라는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들을 일시적으로 다 끊어요. 끊습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을 일시적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아시겠죠? 이거 고등학교 과학하고 지극히 연관성이 있어요. 젠타님, 이거 고등학교 과학하고 지극히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과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개념이 다시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설명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젠타님도 이거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도움 많이 되신다고 한다면 별풍선 많이 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 클릭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광고비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분자라는 걸 순간적으로 원자로 만들어요. 그럼 다 어떻게 떨어진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 원자예요. 아시겠죠? 원자 상태로 띄워놓은 다음에 얘를 재배열시킵니다. 뭐라고요? 재배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O 하나하고 H 두 개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시켜요. 그래서 뭐야? 새로운 원자의 재배열. 오케이? 재배열을 통해서 물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봅시다. 봐요. 잘 봐요. 끊었고, 자, 그러면 수소 4개고, 그럼 수소 하나가 갖고 있는 질량을 우리는 1이라고 부릅니다. 1. 아시겠죠? 그러면 4개니까 얘는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산소 하나는 16이에요. 16. 요것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16. 그럼 얘 16절과 2개니까 32인가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보세요. 여기는 반응 전. 여기는 반응 후. 잘 봅시다. 잘 봐요. 여기도 계산해 볼까요? 수소 하나가 1, 2, 3, 4죠? 플러스 산소 2개 있으니까 32죠? 뭐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 36. 자, 반응 전의 질량의 합도 36. 오케이? 36이라는 녀석이 36으로 그대로 갔네? 어머,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오케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거 잘 안 보인다. 그죠? 파란색 잘 안 보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의 법칙. 어차피 말로 설명을 해줬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왜 안 보여, 이거? 다시 써드릴게요. 보존의 법칙이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아시겠죠?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안 변하잖아요. O와 H. 그리고 수 4개, 2개. 그쵸?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이러한 변화를 자, 보세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화학 변화잖아요. 화학 변화라는 건 제가 예전에 강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학 변화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물질,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는 게 화학 변화야. 그럼 화학 변화에서는 반드시 질량이 보존될 것이다. 그죠? 질량 보존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이 되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이 돼요.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금을 물에다가 타면 소금물이 되는 건데, 그죠? 소금물이 되는 건데,
얘 10g을 얘 100g에다 섞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110g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봐요. 소금의 성질은 짠맛인데 소금물에 둬도 짠맛이 유지되네. 물의 성질은 흐르는 건데 소금물도 흘러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부른다? 물리변화. 근데 물리변화에서도 10g에다가 100g 더하니까 110g 되네. 아, 그럼 됐네. 질량보존의 법칙을 하는 건 뭐다? 화학변화에서도 성립되고 물리변화에서도 성립되는 경우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부분독화. 질량보존의 법칙의 관계. 아시겠죠? 질량보존의 법칙이 왜 이렇게 되는지. 네, 들어가십시오. 라와리니. 부분독화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중3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부분독화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젠타님, 어때요? 내용 어렵지 않죠? 설명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합니까? 우주셸리님 나가셨나? 우주셸리님, 들을만 하죠? 자, 하나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의 관계 갈게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들을만 하죠? 자, 부문독화 또 하나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입니다. 사이먼스. 멘트가 어떻게 똑같아, 근데. 좀 뭐 색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갈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왜 성립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고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자, 저는 그 암기를 시키는 것보다, 암기를 시키는 거는 죄송해요. 멘트 바꿔야 돼. 진짜 멘트 바꿔야 돼. 암기를 시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좀 그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거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워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워딩. 자, 보세요. 질량 변화. 그러면 질량 변화라고 하였으니 질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변하지 않는 경우, 질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여기를 뭐 외울 필요가 없겠네. 그죠? 외울 필요가 없겠어. 오케이.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화학 반응의 실험을 할 때는요. 잘 보세요. 화학 반응의 실험을 할 때는 닫힌 계에서 실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열린 계에서 실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린 계가 있어. 그럼 닫힌 계라는 건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다가 A 물질을 넣고 B 물질을 넣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닫아놨어. 못 도망가. 못 도망가. 도망갈 수가 없어.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럼 어차피 넣어준 놈이 지지고 볶고 반응을 할 테고, 또는 반응하지 않고 일부 남아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니네 다 도망 못 가. 그러면 뭐야? 해석됐네. 닫힌 계에서는, 좋아. 닫힌 계에서는 항상 always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닫힌 계에서는 항상 always 가둬놨으니까, 넣어주고 가둬놨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 만약에 도망갔다라면 질량은 감소했을 거고, 들어왔다면 질량은 증가했을 건데, 닫힌 계에서는 항상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질량은 무조건 뭐 된다. 보존된다. 변화하지 않겠구나. 그쵸? 요거겠죠? 그러면 뭐야? 닫힌 계의 모든 경우. 자, 보세요. 닫힌 계의 모든 경우.
질량은 보존되더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닫힌 개의 모든 경우. 닫힌 개의 모든 경우. 그럼 열린 개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열린 개는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열린 개는 좀 생각을 해줘야겠네. 열린 개는 뭐야? 열린 개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면 보존될 거고요. 어렵지 않네. 도망간다. 휴후! 도망간다. 그러면 뭐야?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야, 다시 들어온다. 뭔가 새로운 놈이 들어와. 새로운 녀석이 들어온다. 추가된다. 그럼 얘는 증가하겠네. 오케이, 증가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롱롱가이님 어서오세요. 롱롱가이님.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도망가는 녀석은 누구냐면요. 기체 발생. 누구야? 기체 발생. 기체가 발생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됐네.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기체 발생. 롱롱가이님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체 발생. 열려있는 상태, 기체 발생. 닫힌 개는 아니고요. 열린 개. 기체 발생. 오케이? 안 도망가는 녀석은 뭐가 있냐면요. 두 개 딱 A 넣고 B 넣었더니 여기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금이 생겼어. 어머, 금방 전에도 이거 했던 건데. 앙금이 생겼어. 안 도망가, 가라앉아 버려. 오케이, 좋아. 그럼 뭐야? 앙금 생성. 오케이, 좋아요. 앙금 생성. 질량이 증가되는 건 오히려 들어오는 거니까. 철의 부식. 철의 부식이라는 얘기는 철하고요.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산화철. 그러면 원래는 철의 질량만 있었는데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된 거니까 질량이 증가됐겠죠. 오케이? 그럼 철의 부식만 있냐? 아니에요. 금속의 부식. 뭐의 부식? 금속의 부식들. 오케이. 금속의 산화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개씩만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제 이건 정리가 됐으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예를 몇 개씩만 한 개씩만 해드릴게요. 한 개씩만 해봅시다. 자, 제가 참조하는 교재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 자,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질산은. 요거 반응시키면요. 염화나트륨은 NaCl, 질산은 AgNO3. 근데 여기 앞에 2가 붙어줘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런 반응에서는요, 요 녀석을 데려갑니다. 요 녀석을 데려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NA와 두 개의 NO3가 결합하니까 두 개 공통인수 앞으로 빠지고, 2NaNO3라는 질산 나트륨. 오케이. 질산 나트륨. 저희 그 유튜브 인강 보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아까 좀 전에도 이거 찍었던 건데, NA가 들어있거나 또는 NO3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앙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앙금이 아닙니다. 질산은 AgNO3. 근데 이 AgCl, 염화은이니까. 자, 얘하고 만나잖아요. 이 AgCl. 근데 이건 염화은이죠? 염화은. 자, 대표적인 3대 앙금,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3대 앙금은 황산바리움,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은은 수능의 필수적인 3대 앙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가 앙금이 되는구나. 화살표를 밑으로 긋는다는 얘기는 앙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너는 뭐야? 열린 개든 닫힌 개든. 자, 이건 앙금 생성이죠?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개든 닫힌 개든
열린 개든 닫힌 개든 무조건 질량은 보존된다. 그죠? 왜? 도망가지 않으니까. 질량이 보존되겠네요. 앙금생성 반응. 오케이, 됐네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은요. 기체 발생 반응은, 자, 탄산칼슘. 탄산칼슘하고 반응시킨답니다. 누구랑 반응시키냐면요. 염화수소. 자, 볼게요. 염화수소하고 반응시킨대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염화칼슘. 그리고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뭐가요?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이건 줄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탄산칼슘은요. CaCO3. 석회석의 주성분입니다. 염화수소는 EHCl. 염화수소. 아시겠죠?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죠. 요랬을 때 염화칼슘이 생겨요. 그래서 CaCl2. 얘는 두 개잖아요. 그쵸? 그리고 CA 하나. 그래서 CaCl2. 자, 플러스 물. H2O 생기고요. H 두 개에 산소 하나 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산화탄소 CO2가 생기는데 얘가 기체입니다. 얘가 기체.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열린 계열 경우에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질량 감소. 자, 닫힌 계에서는 질량 변화 없어요. 보존되죠? 요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기체 발생 반응. 그럼 나무의 연소. 역시 얘도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린 계에서는 질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남았을 때 질량은 원래 태우기 전에 질량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닫힌 계에서는 어차피 질량 똑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연소. 금속의 연소 같은 경우는 금속을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금속을 산소하고 빠르게 결합시키는 게 금속의 연소입니다. 볼게요. 자, 지우개가 빨리 말라요. 금속의 연소는요,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요. 그럼 산화철이 생기는 거야. 산화철이 생깁니다. 그럼 4Fe 플러스 3O2. 그래서 2Fe2O3. 산화철. 개수 맞추는 거죠? 4개, 6개. 4개, 6개. 그럼 처음에는 철만 질량을 쟀을 텐데, 이 녀석이 추가된 거죠, 추가. 그래서 얘가 솔리드, 고체예요. 그럼 결국은 질량은 증가됐겠네. 그쵸? 뭐에서? 열린 계에서. 닫힌 계는 무조건 뭐예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 닫힌 계에서는 무조건 어떤 경우든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닫힌 계에서는 어떤 경우든 질량이 변하지 않아. 열린 계만 놓고 따져주면 돼요. 열린 계만 놓고 따져주면 되는 건데, 열린 계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날아가니까, 도망가니까 질량은 감소하겠죠.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질량 보존되겠죠. 금속의 연소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거니까 들어오죠? 그럼 열린 계에서는 증가되겠죠. 근데 닫힌 계는 그대로. 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젠타님, 셰리님 어때요? 계능 정리는 확실하죠? 근데 이제 이 화학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거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네, 질량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질량 다 계산할 수 있어요. 화학식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많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많이 부탁드릴게요. 계약하고 나면 아마 이제 드디어 이제 공모들을 조금씩 시작하실 건데, 그죠? 여기 유튜브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생길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 8강의는 좀 짧게 해서 여기서 정리하고요. 일정 소문비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9강에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9강에서. 자,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BJ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